조국이 자녀 입시 비리에 징역 2년까지 받았는데 뭐 또 조국이 당선되더라도 대법에서 또 판결이 나오면 그다음에 또 그러면 징역 살게 되면 그러면 뭐 국회의원 딱지 또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나오더라도 선거판 전체 판세에 큰 변수가 되긴 힘들어. 이게 처음의 생각이었죠. 그럼 지금은 비상 걸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초반 분위기 선거 초반에는요. 조국 신당에 대해서 아무런 조국 신당이 나올지도 몰랐죠. 왜냐하면 2심에서 조국이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허를 찔른 거죠. 완전히 허가 찔렸죠. 이제 처음부터 조국 신당에 큰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또 조국이 자녀 입시 비리에 징역 2년까지 받았는데 또 조국이 당선되더라도 대법에서 또 판결이 나오면 그다음에 또 그러면 징역 살게 되면 그러면 뭐 국회의원 딱지 또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나오더라도 선거판 전체 판세에 큰 변수가 되긴 힘들어. 이게 처음의 생각이었죠. 그럼 지금은 자 이제 조국 신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돌풍이 불고 있고요. 국민의힘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걸렸습니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고요. 조국 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엊그제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연대 그거는 범죄자 연대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 바람 차단에 나섰지만 바람이 차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부족입니다. 바람 차단 안 되고 역부족이다. 자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서 150석을 만약에 300석 중에 150석을 확보하면요. 좌파의 승리입니다. 이번 선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자유우파 진영이 완전 패배주의에 빠졌고 과반수는 택도 없다.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뜨면서 다시 과반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승리의 분위기를 또 가졌던 거죠.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이거 조국당이 민주당과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민주당 좌파들 내부는 150석 달성 가능하다. 과반. 이렇게 승리의 분위기로 가고 있고 우리는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갈 수 있어? 정말 좌파가 설마 과반할까? 말도 안 돼. 우리가 과반하겠지. 그래도 한동훈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아닌데? 하는 긴장하는 분위기고 지금 내부가 자유파 국민의힘 두 가지의 분위기들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선거 프레임이 짜여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기하고 있는 그죠? 운동권 심판론, 결국 야권, 민주당 심판론으로 프레임이 교체돼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국이 뜨면서 이재명 대 한동훈의 얼굴이 갑자기 여기서 조국이 뜨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조국과 윤석열이 또 뜨고 있는 대통령이 뜨고 있는 이런 선거 프레임이 또 개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거 프레임이 혼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뭉희님 맥 빠지는 소리지만 끝까지 정세 분석의 결과 이뭉희님 저도 지금 맥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선거의 프레임이 혼전에 들어가면서 저도 맥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다시 검찰 독재 프레임이 다시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8시 40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긴장의 지두엽님 긴장의 끈을 해야죠. 손경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센슈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국민의힘 대응 방안. 여기서 문제만 지적하면 기운이 빠지니까요. 자, 센슈가 생각하는 국민의힘 대응 방안.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제기하는 3축 방안 3가지를 제시합니다. 3축 방안. 우리 미사일도 북한에 대해 우리 안보 체계, 미사일 대응체도 3축 체계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박향수님 뭉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조직적 측면 1축, 3축 체계 1축, 조직 전략. 자, 민주당은요, 조국 당이
뜨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분열돼 나갔던 좌파의 지지층들이 똘똘 뭉치면서 심지어는 중도층에 있는 중도층도 하나가 아닙니다. 그 안에도 좀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 또 그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죠. 일반적으로 중도층은요, 100으로 놓고 보면, 자, 100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좌파 지지층이 좀 더 많습니다. 중도층 안에도. 333이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이 중도층에 있는 좌파 약간의 성향까지도 끌어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일축의 조직 전략으로서 우리는 우파의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모아나가야 되는데 과연 우파의 조직 전략으로서 더 모아나가는 일축으로서 모아나가느냐, 아니면 우파의 지지층들을 이반시키고 좀 뭔가 와해시키고 이러는 조직 전략을 지금 벌이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도태우의 이번 공천의 문제는 제가 얘기할 때, 자, 우파의 지지층을 지금은 조직 전략으로서 우파의 지지층이 있는데, 자, 호남에서 전라도에서 민주당을 찍는 투표율과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을 찍는 지지율을 늘 보면 총선 지지율은 전라도가 더 많거든요. 그건 그만큼 좌파들이 더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우리 모든 투표에 대통령이든 총선의 투표를 보면. 그러면 이번엔 마찬가지로 이번엔 똑같이 좌파는 더 결집해서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대구 경북에서 우파는 지지율이 떨어져. 이러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래서 조직 전략의 제1축은 이번에는 더욱더 우파를 결집하기 위한 다지고 굳히기 전략. 우파를 더 다지고 완전히 굳히고, 그래서 좌파가 뭉치는 것 이상으로 우파가 뭉쳐야 된다. 그런 조직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1축이다. 그래서 도태우를 아웃시키면 대구 경북부터 전국적인 우파의 지지 세력이 더 와해되거나 실망해서 등을 돌릴 거다. 이재명이 친명과 비명계를, 그죠? 비명계와 친문을 전부 거세하는 것과 똑같이 효과로, 그것으로 좌파들이 다 분열됐잖아요. 똑같이 도태우를 아웃시키는 건 그것과 똑같은 행위다. 큰 결정적으로 패착이다. 이게 1축. 자, 그래서 국민의힘 대응방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시죠? 자, 두 번째, 2축. 정책축입니다. 공약축. 공약 전략. 뭐냐?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투트랙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쌍끌이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더욱더 민생에 집중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모든 메시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정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메시지는 모든 게 정치 메시지입니다. 이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과 더불어서 실제 민생과 정책적 공약의 메시지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TV를 켜고 뉴스 듣고 저녁 뉴스 들으면 맨날 이재명 떠들면 한동훈 또 떠들고 두 사람이 떠들면서 맨날 죽이고 죽자 이렇잖아요. 이렇게 이걸 보는 중도층이 어떻겠습니까? 정치적 메시지는 적당해야죠. 핵심과 폐부를 찌르는 적절한 정치 메시지가 필요하죠. 그것만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서 정책적 민생의 메시지도 함께 여기서 똑같이 내걸어야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2축인 공약 전략입니다. 안 그러면 개싸움 하는 걸 본다니까, 중도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아요. 설득력 있고 아주 좋습니다. 대중선동에.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 30일 동안 이게 귀에 계속 오죠. 그럼 개싸움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무관층들 많습니다. 여러분같이 정치 관심 있는 층들도 있지만. 자, 세 번째 3축. 뭐냐? 자, 좌파 폭로, 정치 폭로축입니다. 3축, 정치 폭로축. 정치 폭로 선동입니다. 이거를 한동훈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분산시켜야 된다. 한동훈으로 지금까지, 자, 북치고 장구치고 전부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해왔죠, 지금까지. 근데 오늘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자, 선대위 3축으로 갔습니다. 자, 김부겸은 영남권을 누빌 겁니다. 그렇죠? 이해찬은 수도권을 누빌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전국을 누빌 겁니다. 이제
대중을 정치적으로 좌파를 폭로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것 이제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요. 슈퍼맨 영화를 봐도 슈퍼맨이 맨날 혼자 싸우다가 나중에 지쳐요. 지칠 대로 악당들에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슈퍼맨이 다른 영웅들, 어벤져스를 마블 영화 보면 다른 영웅들이 또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나 슈퍼맨보다는 못해. 그렇지만 슈퍼맨 옆에서 작은 힘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보면 토르 영화를 봐도 토르가 최고입니다. 망치 갖고 싸우는 거. 우주에서 최고죠. 나중에 보면 토르도 힘이 들어 지치니까. 그럼 옆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잖아요. 이렇지 않고 내가 최고야 슈퍼맨. 내가 최고야 토르. 이 망치면 다 죽여. 이러다가 뒤통수 맞는 겁니다. 예. 잔매에 장사 없다고 계속 두들겨 맞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으로 집중된 정치 폭로. 좌파들의 대중 선동. 좌파들을 무력화하는 선동. 한동훈 힘 갖고 혼자 이제 안 됩니다. 왜? 그 면에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한동훈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했던 꼭지 있죠? 두 번째 한동훈 자 민주당 3톱 국힘 한동훈 원톱 선대위 이거 두 번째 꼭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론조사 띄워주십시오. 여론조사 한동훈 효과 언제까지? 보십시오, 여러분. 국민의힘 41.9%. 그렇죠? 민주당 43%.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MBC 여론조사 국민의힘 39%, 민주당 34%. 오차 범위 내죠. 팽팽합니다. 자, 리얼미터 여러분 좌파적 약간의 계열의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 김어준보다는 안 하지만 나름대로 좌파의 약간 성향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MBC 여론조사 이쪽에서는 민주당이 밀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한동훈의 효과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겁니다.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어저께 언론들 주요 언론에서 나왔듯이 앞서는 여당 비상 걸린 야당 거꾸로입니다 지금. 예. 뒤집어지는 여론 비상 걸린 국민의힘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각 당 선대위 체제.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선대위 공식 출범했습니다. 드디어 무슨 비명계니 친명계니 아니면 반문이니 비문이니 할 것 없이 똘똘 오늘 3톱 체제로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오늘 첫 회의에서 이해찬 공천 갈등 다 지나갔다. 새 분열적 요소 없어졌다. 김부겸 후보자들 이제 입단속 당부해자. 후보자들 입단속해라. 오늘 민주당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모두 파란색 점퍼를 입고요. 이들이 오늘 내걸었던 건 이겁니다. 못 살겠다 경제폭망. 못 살겠다 김건희 게이트. 이런 피켓 섞고 정권 심판고를 외쳤습니다. 예전에 아시죠? 우리 옛날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정권 그 당시인가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당시 있었던 걸 다시 흉내내서 경제폭망이라고 오늘 정권 심판고를 내걸었는데요. 자, 오늘 이해찬 이번 총선 내가 현실 정치를 떠났지만 이제 이번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다. 모두 선대위에 합류했다. 절실한 심정으로. 오늘 이해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오늘 저 구호 보세요. 저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하면서 못 살겠다 경제폭망 옛날 이승만 정권 당시 그 당시 때 못 살겠다 김건희 김부겸이 들고 있죠. 못 살겠다 범인 도피 국정농단 정권 이거는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에 간 것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저렇게 똘똘 뭉친 3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는요. 대구에서 김문수 전 지사님을 이기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김부겸 전 총리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아시죠? 대구 분들, 대구 경북. 그러니까 그 영남권을 돌 겁니다. 이번에
예, 지금 경남 뭐 양산이든 경남 소위 낙동강 벨트를 다 김부겸이 돌 거고요. 이해찬은 수도권을 돌 겁니다. 심지어 김부겸 지사, 김부겸 전 총리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심판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자, 잘 들으십시오.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겠냐는 안일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왜냐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파괴력 있는 선거 이슈나 이 대립 구도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아는 겁니다. 정권 심판이 이것만 갖고는 쉽지 않다. 싸움할 때. 그러니까 폭발력이나 파괴력 있는 이슈 이것만 갖고는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김부겸은 선거를 워낙 많이 한 선거의 꾼입니다. 선거의 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걸 하냐면 특히 후보자들이 자극적 표현을 쓰는 말실수 이런 거나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선거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요 하나의 실수가 선거판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까 재차 입단속을 하면서 조심하라고 선거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 김부겸 전 총리가 강조를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떤 일들이. 자, 이거 좀 비춰주실래요? 제가 너무 하다 황당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겁니다. 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벌써 축 당선 케이크 커팅식 총선은 한 달 남았는데 이게 박덕흠 의원이요. 경선에서 통과되니까 충청북도 옥천 소방서에 있는 간부 공무원하고 또 그 지역에 모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역 토 세력들의 모임이죠. 박덕흠을 좋아하는 모임들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케이크에 22대 국회의원 4선 지금 3선 의원인데 지금 3선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미 4선 의원이 됐어. 이분은. 예? 그래서 4선 의원 당선 축하 저 케이크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박덕흠 의원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다. 자기도 모르고 갔는데 이게 갖고 왔다. 그러면서 자기는 촛불도 안 껐다고 얘기했다가 보니까 촛불 끄는 사진까지 다 지금 걸린 겁니다. 촛불 끄고 자기는 그냥 나왔대. 여기 갔다가 이거 보고. 근데 촛불 끄고 있는 모습 보이죠? 예?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일이 빚어졌다. 그리고 그 지역의 토 세력들이요. 금사목, 금강을 사랑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당선 축하. 이런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보도가 나오니까 이걸 갖고 경고했다는데요. 여러분, 자, 박덕흠 이런 분들이 공천에서 이번에 됐다고 이렇게 즐기고 4선 의원 됐다고 이미 케이크 만들 때요. 여러분, 민주당과 그 비례정당, 그렇죠?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당, 이들은요, 입에 칼을 갈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시키기 위해서 공천된 사람은요,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진짜 조기종식 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과반을 넘자. 윤석열 정권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자. 왜?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또 터지면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투쟁을 위한 우리가 투사로서 투쟁을 불사르고 국회의원이면서 신분은 국회의원인데 마음속은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들, 그죠? 그 좌파, 종북 주사파 이들이 다 국회 들어가서 마음속은 주사파 활동가들로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고 막 여기서 입에 칼을 갈고 실제 뒤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거든요. 이게 좌파입니다. 진짜 좌파. 그런데 우리는 케이크 자르고 촛불 끄고 야 내가 국회의원 됐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토 세력들이 야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또 됐다 하고 자기들 가문의 영광 또 잘 아는 사람이 또 4선 의원 됐으니까 뭐 나중에 무슨 또 뭐 청탁이라 하겠죠. 그런 거. 이거에 빠져 있을 때 좌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윤석열과 이 남한 사회의 자유민주 체제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공천된 사람들의 현실인 겁니다. 진짜 싸울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아무도 없고 22대 국회 보나마나 지금 뻔한 거예요. 보나마나. 이 조국당과 민주당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비례에서는 더 앞서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축하 케이크나 자르고 있으면 국민들이 중도파들이
표 찍어주겠습니까? 중도층들이 그래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돼. 그래서 정북주사파 이거 위험하니까 절대로 표를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국민의힘 다 찍어줘야지. 중도층이 그렇습니까? 만만의 콩떡이에요. 밥 벌어먹고 살고 직장 다니라고 오늘도 나가서 사과나 딸기 사 먹기 과일값 비싸니까 못 먹고 오늘도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한 달 벌어 한 달 먹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막 투표 국민의힘 찍을 줄 아세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저런 그 축하 케이크까지 뭐 니들끼리 축하 케이크나 니들 아가리에나 잘 넣어라. 나는 민주당 찍을래. 꼴 보기 싫어. 이러면서 하는 게 국민의 상당수 개돼지 같다고 우리가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수준인 거예요. 공천받은 사람들. 예? 박덕흠만 이럴 줄 아세요? 영남권 의원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예? 나는 대통령하고 잘 알아. 또 이번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대통령을 지켜야지. 대통령을 왜 지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지 뭐 대통령 지키려고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대통령 뭐 똘마냐? 대통령 뭐 아들이야?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거를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을 그래서 지키는 거지.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대통령을 지켜? 이따위 사고방식이나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당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한동훈 효과 그래 언제까지 한동훈 계속 아까 지지율 보셨죠? 자 센슈의 결론입니다. 아까 대안은 제시했습니다. 아까 대안 제가 제시했죠? 대안 제시했나? 제가 다 센슈가 전략가니까 대안까지 다 갖고 온 겁니다. 대안 다 제시 안 했구나. 그 다음에 삼축방안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조국에 대해서 공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녀 입시 비리 문제 제대로 공격 안 했습니다. 툭툭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얘기했지. 국민의힘 전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황운하 울산시장 국정농단도 그렇지만 특히 조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빨리 국민의힘이 선대위 체제를 한동훈 원톱에다가 저 밑에 나경원도 봤더니 원래는 한동훈과 두 번째는 윤재욱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하기로 했었대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선거 경험이 많아서 선거 경험 많고 선거 실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윤재욱 원내대표가요 뭘 할 거냐면 공동선대위원장인데 뭘 할 거냐 윤재욱 원내대표가 선거를 다 이렇게 운영하는 그거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대요. 윤재욱 원내대표 영남권에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에서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당선됐잖아요. 무슨 이 사람이 선거 경험이 많아요. 수도권에서 살얼음판에서 윤상현 의원처럼 윤상현 또 윤상현이 이렇게 살얼음판 걷는 이런 선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선거를 많이 했다고 경험이 있다 그래요. 택도 없는 얘기지. 이렇게 과장한 역량 과장, 능력 과장 이런 선대위를 왜 만드냐고. 그랬더니 내부에서 아무래도 조국 신당이 뜨니까 비상이 걸려 불안했나 보지. 그러니까 나경원, 원희룡, 윤재욱, 안철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일단 원톱이래. 그 밑에 깔아버린대. 스키다시시 깔아. 그래가지고 안철수는 뭐 경기도, 나경원은 서울, 원희룡은 인천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오늘 발표 다행이네요.